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택에 안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천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거 5.11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전쟁 추경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그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나 새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하나 우리 각 부처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소위 국정을 하다 보면 각 부처별로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약간의 기관 이기주의도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국정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맡은 일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 칸막이 속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뭐 우리 기관이 훨씬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다. 국정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된다고 해요. 관성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혹시 각 기관 부처끼리 협의를 해 보시고 이게 타당한 일인데 협조가 잘 안 된다, 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국무회의에 공개적으로 요청하셔도 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뭐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고 해서 방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칭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문서를 보니까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사실 작년 11월, 12월 뭐 이때까지만 해도 예년보다 산불 발생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제가 대체 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나 물어봤더니 무슨 강수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후에 각 부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발생 요인들을 분류하고 또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잘 강구했는데, 예를 들면 뭐 농업 부산물 소각을 못하게 하고 그 파쇄를 지원하거나 이런 일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농식품부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14%가 줄어든 거 정말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조기 진화 출동이나 또 초기 대응을 강력하게 하는 것 때문에 산불 진화 속도도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또 한번 내보겠지만 하여튼 발생 자체가 줄어든 것은 행정부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비서실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제일 기여가 큰 부서들은 좀 찾아가지고 포상을 좀 하도록 하시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뭐 금융위든 또는 국토부든 여러 농축식품부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이 투자 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실제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또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즉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샐 틈이 없어야 됩니다. 0.1%의 가능성, 소유 구멍도 다 봉쇄해야 되죠.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구멍 찾기 전문가, 또 구멍 뚫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뭐 적당하게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 나라가 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내잖아요. 소위 근로소득도 많으면 40 몇 퍼센트, 47.5%입니까? 어쨌든 50%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뭐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걸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사람들의 성실한 그 노력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습니까? 감소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다 고쳐야죠.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또 부자가 되면 야,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역량이 있어서 부자가 됐구나. 부자를 또 존중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복지부 외교부 해수부의 순서로 장관님들이 발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쭉 이어서 발제해 주십시오. 예, 그 중동 전쟁 관련해서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부에서 거시경제 및 물가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종전되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이제 브렌트유나 그 웨스트 텍사스 중진류 모두가 110불을 이상으로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9시 현재 그 브렌트유가 111.70센트에서 112불 가량입니다. 그리고 웨스트 텍사스 중진류가 114불까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나 금리도 상승 압력이 또 재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좀 전에 1,510원대를 이렇게 돌파한 상황이고, 국고채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3년물이 3.4%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앞으로 이제 물가 압력 그리고 소비 심리 둔화 뭐 이런 부분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나프타나 나프타 파생 상품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급 대응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오늘 02시 기준으로 휘발유가 1,951원, 경유가 1,941원입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게 저희들이 2차 최고 가격제 설정하면서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그런 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그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는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제는 특례를 부여해서 하고 또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도와드려서 공급망 병목 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가 1차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을 가동해서 수입 통관이나 인허가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물가 관련해서는 주요 품목별로 신호등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프타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그 산업부 장관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 파생 상품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 건설 자재 같은 경우 수급 불안이나 뭐 가격 인상으로 공사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정부가 적극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비상경제 TF를 가동해서 대응하고 있고 또 일상적인 도로 포장 보수 같은 경우는 또 조정하는 등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급을 저희들이 감소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하게 이 페인트 관련해서는 그 화학 물질 등록 신청 시에 유해성 시험 자료를 내야 됩니다만 이번에는 시험 계획서로만 대체하는 등 그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많은 그 우려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위생용품, 식음료, 포장재 가격에 대해서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액제 포장재 같은 경우는 우선 나프타를 공급해서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표시 규격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잉커, 각인 등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제조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포장재 변경 심사 같은 경우도 식약처에서 최대한 패스트 트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전국적으로 재고가 한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지방 정부 간의 상황반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일부 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간 조정을 통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농업용 필름 같은 경우도 농업 현장의 봄철 수요는 저희들이 상당히 재고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조업체가 일부 원료 부족이 있습니다만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 조정 지원 등을 통하고 현장 점검망을 4월 3일부터 운영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나 의료 필수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나프타 물량을 우선 배분해서 이 부분도 적극 대응하고 있겠습니다. 그 가짜 뉴스 대응입니다. 달러를 뭐 대통령님 긴급 재정 명령으로 강제 매각하게 한다든지 뭐 4대 신용은행에서 달러 환전을 막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4월 2일, 3일 형사 고발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가짜 뉴스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 장관님들께 좀 당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 공급망 관련해서 품목별로 이런저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오면은 바로 팩트 체크를 하시고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부처 똘똘 뭉쳐서 공급망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부를 믿고 저희들 정부는 또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재료 수급에 제약이 많이 발생해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원재료 수급이 좀 더 원활할 것 같다 또는 좀 신속하게 될 것 같다고 해서 규제 완화 또는 뭐 폐지, 일시 폐지, 임시 조치를 요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해당 업무를 맡는 공직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 테니까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지금 하실 텐데 현장하고의 그 대화나 또 이게 의견 청취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뭐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대통령.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더 적극. 언론도 언론이고. 네. 그래서 어디다 하나 네. 제안이나 이런 걸 좀 쉽게 할 수 있게. 원래 이게 민간에서 공무원들 무서워하거든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데 현실이 그러니까 네네. 얘기하기 좀 껄끄럽거나 아니면 좀 그럴 수 있어서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그 기업들도 그냥 과감하게 편안하게 정부에 제안하면 좋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 예. 어디 제안방이나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 대통령님 각 부처별로 하려면 너무 국민들이 예.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재경부로 제가 그냥 뭐 만들어서- 불편한 거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재경부로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총괄 정리. 부처 굳이 뭐 해당 부처 따질 것 없이 그냥 이거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아무데나 네. 그 제안하면 그 다 수집해가지고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시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네. 우리 공직자들 대부분 다 지금 요새 SNS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관님들도 그렇고 제 개인 SNS도 활용하든지 해서 네. 어쨌든 좀 신고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 잘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가짜뉴스 얘기 있잖아요. 심지어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가짜뉴스인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증폭시키는 일들을 하거든요. 저 경찰청도 와 계시죠? 경찰청 안 왔어요, 오늘? 예, 경찰청 오늘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좀 네. 지휘 삼아 잘 챙겨보시는데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죠? 네네. 원래 그 상대 적 진영을 교란시킬 때 제일 좋은 게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혼란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어쨌든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여기다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는 이 반란 행위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평소에 장난삼아 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어디 스크린 팀을 하나 두든지. 네, 이미 그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가 경찰에 설치가 돼서 그래요? 지금 한 이전보다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적발. 신고 오기 전에라도 좀 예. 적발해서요. 소위 이 가짜뉴스 버티는 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이거 선제적으로 좀 스크린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네. 네, 에너지 수급반 조치 관련 산업통상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4월 2일부로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각각 한 단계 격상되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 상황에 맞게 범부처 모든 국민들과 함께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에너지 수급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석유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 국내 도입이 예정된 대체 원유 물량 규모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이 5월달 지난해 대비 한 60% 수준, 지금 4월달은 20% 일본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년 대비 4월은 한 60% 수준, 5월은 70% 수준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물량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산유국 대상 고위급 아울리치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네트워크도 최대한 가동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추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월 31일부터는 정부 비축이 수합 제도를 활용하고 해수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더욱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수요 관리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4월 8일부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실시하고 4월 내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석유 제품 가격 안정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정유사와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 단속과 제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나프타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프타와 그 대체 연료인 LPG, 콘덴세이트의 수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4,695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4월 1일 개항 물량부터 소급 지원하여 나프타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추경안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프타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석화 제품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 필수품 원료 공급을 최우선하여 수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업부 내 TF를 구성하여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매일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점 관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입니다. 대체 물량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수급 관리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카타르와 호주 등 주요 수출국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급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관련하여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 발전 폐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난 회의 때 지시하셨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한 국토부와 기후부의 관련 조치 사항입니다. 이상 에너지 수급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향은 국토부하고 기후에너지부가 어쨌든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국토부 먼저. 예.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건 출퇴근 유연화를 시도해서 특정 시간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점들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해서 또 요금에 대한 일정한 차등 적용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종합 대책을 4월 말까지 마련하는 걸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유연화 문제는 공공 영역부터 조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좀 시행을 선제적으로 저도 예. 그리고 재택근무도 그때 한 번 해본 일이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예, 재택근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 문제도 있고 어쨌든 차량 운행 제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불편함이 좀 적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출퇴근 시간이 과밀해 가지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분산시키거나 완화할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시행을 일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선 시행을 뽑아서 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경계 단계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격상돼서 4월 8일부터 공공은 차량 2부제를 시행을 하고 민간 영역은 공공 주차장 전국에 한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공공 주차장에는 민간이 5부제를 적용해서 그 해당 차량은 공공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게 4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기후에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이 더 모범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부족하다, 다 소진됐다 이런 데가 어디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분기별로 예, 지방 정부가 분기별로 편성을 하는데 그 과거 사례를 고려해서 조금 편성을 한 게 이제 품절이 됐는데요. 그 기재처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방 정부 예산이 떨어지더라도 우선 중앙 정부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걸로 제도를 바꿔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모자라서 차를 못 사는 일은 지금 막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처는 어디 계시죠? 네. 협의를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집행 부분을 미리 좀 당겨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는 걸로 기후부랑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재 집행이 되고 있냐 그 말이죠.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네,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나머지 기후부는 물론 이제 중장기 계획들이긴 할 텐데 어떤 에너지 전환이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나 아니면 각 가구별 아니면 각 기업별 재생에너지 확충 사업도 속도를 내야 돼요. 조금 이따 에너지 대전환 보고 거기 들어있나요? 네. 알겠습니다.